자, 지금, 현장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그래서 단독으로 밝혀진 놀라운 뉴스. 당시 용산서에 112 상황실장이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실장이 뭐냐면, 112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 받은 전화 내용에 따라서 출동 지시 및 뭐 다양한 업무 지시를 하는 현장의 상황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보이스라는 그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구조센터 연결돼 있는 그 특수구조센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부서가 있는 겁니다. 용산사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늘 그 시간대, 근무 시간대에는 그 안에서 오는 응대에 맡아서 현장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총괄이니까 자리를 지켜야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자리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12구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실이 아닌 이태원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송경정은 무전을 통해서 참사 현장 인근을 거론하며 차도 쪽으로 밀려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올리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지시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의문을 얘기지. 가진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지. 지금 이태원에 사람들이 쏟아져가지고 골목길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도로를 개방했으면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나마 적체가 좀 덜했을 건데 왜 이 시간대에 계속 보도로 사람을 밀어 올렸냐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6시 때부터 9시 반까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왜 상황실장이었는가지. 현장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사람 왜 현장에 나가서 보도로 사람들을 끌어올려나는 거지. 그럼 차도로 갈 뭔 사람이 있었거나 일부러 보도 쪽으로 사람을 몰아서 혼잡 상황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과연 이러한 지시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벌써 첫 신고가 112 신고가 6시 34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있는데도 상황실장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야 차도로 사람 안 밀려 내려오게 다시 밀어 올려. 이런 지시를 이걸 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시킨 거예요. 이걸 3시간. 이거를 오후 7시 5분부터 9시 반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죽기 전까지 계속 이랬다는 사고가 거야. 일어나기 전까지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현장에 가갖고 얘기를 하면, 자, 페트롤이 계속 해가지고 지금 출동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무선으로 페트롤 출동을 사실상 제지를 하는 거예요. 상황실 안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지가 현장에서 봐서 지금 막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보고 있었으면 지가 오히려 더 빨리빨리 사람들 여기 구조병력 기동대 보내가지고 질서 유지하고 정리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서 이거를 방조했다는 거죠. 아니 일반인이 봐도 압사당할 것 같은데 경찰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걸 그것도 상황실장이. 이거를 근데 더 놀라운 건 밀어 올리는 그럼 왜가 있었어? 너 그 자리 비우는 것 자체가 업무 태만이고 구속돼야 될 상황인데 왜 자리를 비우고 현장에 가 있어서 그랬더니 언론 응대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헬로윈 주말 관련 용산서 동행 취재라는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가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 보도에서는 안 했지만 이 당시에 동행 취재는 마약 수사였습니다. 그렇죠. 검찰하고 기자들. 같이 대대적인 마약 수사를 할 예정이니 기자와 경찰이 마약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기자들이 마약 관련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했었어.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나 사복이나 누구를 붙여줘 가면서 같이 동행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만일 이걸 정상적으로 했다고 치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참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기자단에서는 우리는 응대받은 거 없다. 상황실장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100% 현장에서 마약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갖고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조종한 거예요. 혼잡도는 더 올리고 사람들은 더 모이게 하면서 기자들이 왔을 때 한꺼번에 마약 단속반하고 기자들과 검경과 사법경찰이 우하고 몰고 들어가서 이놈 찝어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사범들을 검거해 내려고 하는 계획을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112 구조보다도 더 급했다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상황실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에. 헬로윈 행사는 매년 열리는 거고 이분이 뭐 언제부터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더라도 인수인계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근데 누가 얼마나 이런 지시를 당부를 했으면 자리도 이탈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이상한 지시까지 할 정도였나. 과연 이거 누가 지시했나. 이것도 지금 무전에서 알아야죠. 보면 계속해서 무전으로 상황실에서 지금 위험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받아갖고 계속 이거를 묵살하고, 야, 인도로 퍼올려. 이 지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 아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할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혼잡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112 상황실장이라는 놈 현장에서 보면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 했을까? 과연?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과연 자기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행동을? 미친 거지, 이 새끼가. 그러니까.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 새끼가 연락을 끊고 안 받아요. 아무런 조치를, 응대를 안 하고 있어요.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의 면담 요청에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원이 이 구속영장 검찰이 특수본이 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했어요? 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왜 페트롤이 안 나갔고, 왜 인도로 밀어 올려 붙였으면, 왜 출동이 늦어졌고, 도대체 거기에 막아는 언론 응대라고 하는 업무는 뭐였는지, 그것만 파헤쳐도 지금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얘가 얘기했겠죠. 아니, 나 그 대검에서 연락받아갖고 걔들 업무 협조하라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리 비우고 나왔다. 내가 뭔 힘이 있냐 시키니까 나왔지. 나는 내 스스로 나가라 그래도 죽어도 안 나오는 놈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죠, 사실. 그럼 그거 그게 아니고 아니고서는 얘가 내가- 그냥 이태원 사태를 다 일으킨 거야 지금. 내가 그 징계 당할 거 알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안 구하고 일부러 내가 사람들 더 밀어붙였어. 라고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오늘 할로윈에 사람이 큰 사고 나서 한번 목골 나눌 꼴을 반드시 볼 마음으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시켰어.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경찰이 할 수 없는 일.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누가 시킬 수 있을까? 검찰보다 힘센 사람이 하지 얘보다. 그렇죠. 그거밖에 근데 없어요. 얘한테 윗선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이고, 참.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뭐 류미진 총경이라고 상황실에 있어야 될 그 인사교육 과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변기에다가 휴대폰 빠뜨려가지고 자료 안 내놓는 그분이죠. 그러니까 요런 류들의 사람들이 입만 열어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을 안 연다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는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직접 와갖고 뭐 파발로 전화했을 건 아니잖아. 메모로 인식했을 거 아니잖아. 뭐라도 있을 거 증거가 아니에요. 통신 있겠죠. 기록만 찾아. 이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통신 기록과 공문 접수만 찾아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확실한 키 하나를 잡았고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이 통제선이 풀려버린 것 자체가 지금 유족들의 본격적인 그 집단 행동, 그리고 유족들이 모여갖고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한 여론의 반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진상규명과 지금
국조와 그와 관련된 특검에 대한 요구를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이 뿌리에는 청담동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결국은 한동훈이 드러납니다. 한동훈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윤석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동훈은 실행범으로서 발포 명령자로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먹먹하게 우리가 타겟을 놓고 이상민이 우리 목표 아니에요. 한덕수가 우리 목표 아닙니다. 한동훈을 목표에 두고 과연 어떤 루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는지 민주당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딱 터지자마자 바로 국짐 국조위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 19명과 주호영 원내대표, 또 국조특위위원들이 국회에서 2시간 20분 가까이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면담한 뒤에 주호영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조특위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뭐 유족 간담회도 있겠지만 이거 한 거 뭐겠습니까?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국조하겠다고 땅땅땅 하고 딱 나가버리니까 국민의힘은 그거 방해하러 국조 들어와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참여 안 하면 니들도 안 갈 거지? 단독으로는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협치잖아.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나가야 돼, 이거. 막 나가니까 지들이 이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이때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도 와 그 사람들이 뭐 일부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국힘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달라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국조가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국조 특위에 참여하는 지금 국짐 의원들도 사실은 이게 총알바지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진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뭔 뜻이냐? 얘네들도 쉽게 말해서 해봤자 손해인 국조위원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떠밀려 갖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방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정치적인 쉽게 말해서 낙천의 길로 가는 짓거리인 걸 알기 때문에 수위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철저하게 뭐 딴 거 조사할 필요 없어요. 뭐 오늘 현장 방문하고 어쩐다고 하는데 그냥 연관돼 있는 사람만 조지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송경이 입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 송경정이네요. 높은 사람이네. 네. 우리 송경정이 빨리 신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주 위험도 있고 아니면 자칫하다 보면 조심해야 돼요. 마티즈 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구속해놓은 상태에서 철저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와 관련된 선후관계 진술을 놓고 거짓이 있으면 다시 밝히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탈해를 빨리빨리 엮어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국정조사가 지금 벌써 한 18일, 17일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반이 넘게 연장하면 지났어요. 돼요. 연장해야 됩니다, 이거.